8번째 습관 2번째 강의인데요. 그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그냥 그 결혼 뭐 이게 8번째 습관이 어떤 내용이고 뭐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거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왔죠.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기에 읽었던 거죠. 그리고 강의 준비하면서 놀란 게 그때 읽었던 걸 지금 이해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면 약간의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이해라고 뭐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무지하고 지하고 모르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사이에 절벽이 있으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사이에는 정말 큰 절벽이 있거든요. 여기를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3년 전에 읽었던 책이 약간 이제 실천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살면서 느낀 것들이라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지금 녹였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년이 걸린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에 한두 개라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은 그 책 페이지 수보다 제 슬라이드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 책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400페이지다. 그러면 슬라이드는 한 600개 슬라이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하는 대작이죠. 그렇게 강의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그 내면의 소리를 찾아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죠. 뭐 들으면 알겠는데 내면의 소리가 뭔가, 그렇죠?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모든 책이나 뭐 모든 것들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마음이 뭐 일단 심장에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심장은 이렇게 피만 이렇게 하는 곳이지 뭐 마음도 이제 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 몸 머릿속 안에 전부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아니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주변에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좀 결정이 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가정 환경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은 사람한테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 이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빨리 내 한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다행인 게 뭐 제일 처음에 화학공학을 했었고, 독일에서는 바이오로지,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했었고, 뭐 IT도 했고, 뭐 이거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가 공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계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뇌가 생각보다 대단한 거여서 우리가 뭐 진짜 10%나 15%도 제대로 못 쓰고 죽거든요. 10%도 대단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계가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계 없는 그 뇌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사용을 한다 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까지 배운 게 공부 좀 잘하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정도 말고,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기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버는 뭐 450가지 방법 이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티븐 코비가 영감을 주는 거였더라고요. 읽을 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 항상 얘기하죠. 뭐 최상의 자아 얘기도 했고, 뭐 우리가 뭐 공부를 막 했는데 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제가 그때 똑같았더라. 차라리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무게가 막 줄고 밥을 많이 먹으면 막 늘어났는데, 죽어라고 공부해서 뭔가 막 큰 걸 깨달았는데 몸무게를 재봤는데 몸무게가 똑같은 걸 보니 내 몸에 변화는 없었더라. 결국 내가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꼭 그게 산 같죠? 산에서 처음에 우리가 길이 없는 데를 자꾸 가다 보면은 나중에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 길 따라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넓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답을 막 고민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하고 계속 복습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너무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있고, 그 답은 처음에 아주 찾기가 어렵지만 한번 찾다 보면은 아주 빨리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 길이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렇게 가면 더 빨라지겠다 하면은 그 길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면의 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봤었던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참 제가 이제 사업을 뭐 경영이나 이걸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었죠. 그때 개발자들 그 고대 보면은 수학과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 보면 전산실 큰 거 있죠. 예. 거기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연구소 끝나고 가는데 다 개발자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학도 특징이 그렇잖아요. 맨날 얘기하면은 뭐 개발 얘기만 하고 개발이 쉽네 어렵네 쉽네 어렵네 하니까 사람들이 쟤랑 얘기하기가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둘로 나눠요. 개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 안에 소비자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화학공학이나 뭐 에너지 쪽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IT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는 제가 좀 활발한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경영이랑 마케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라는 제의를 받은 거죠. 아무런 재능도 없고 뭐 하나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은 태어난 날 받은 아주 많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진짜 정말 그런 거 보구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썼으니까 나한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보니까 있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공학도는 뭐 실험을 해보잖아요. 사촌 동생을 가지고 야, 너 동기부여 좀 시키고 공부하는 방법 쫙 가르쳐줬더니 뭐 7등급에서 전교 2등으로 막 가고, 이게 가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뭐 정석 씨 같은 경우도 뭐 경기대 영문과에서 편입 떨어지고 왔는데 조금 가르쳤더니 바로 마케팅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랬더니 이게 바로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다. 그럼 봤더니 정말 이런 거예요.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하피즈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걸 뜻하냐면은 그 이슬람교에서 아마 코란을 많이 암송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사고가,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티븐 코비가. 하지만 이 사람의 개방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개방성을.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저는 이 말을 그때는 이해를 했고 지금은 뭔지 좀 알게 됐고 아마 3년 후에는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이 말의 뜻을. 근데 정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태어난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넘기면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제 강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보시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고, 아버지가 기숙사에 있어요. 저희 이제 기숙사는, 시골 학교 기숙사는 어떤 거냐면은 시스템이 1등에서 30등까지나 1등에서 20등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보내요. 왜냐면 시골은 다 가까운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애들이라고 해서 서울대 몇 명을 보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서울대 몇 명을 보냈냐에 따라서 현수막이 걸리게 되고, 서울대 몇 명, 카이스트 몇 명,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걸리게 돼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올해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자더라도 이 친구가 자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자는 거고, 이 친구가 자면 옆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자면 얘는 맨날 자는 거고 쓰레기 같은 놈이 또 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공부를 이제 잘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저랑 친구랑 같이 놀러 다니고 뭐 티격태격 싸우면 공부 못했던 애는 뒤지게 혼나고 저는 별로 안 혼났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그 공부가 뭐였을까 도대체. 그 수많은 애들한테 너는 해도 안 된다고, 너는 쟤는 죽어도 안 돼, 너는 거의 관심조차 못 받게 했던 그 공부가 뭐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넘겨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공부가 그거였죠. 그 일반인들이 이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상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식을 좀 가르쳐 주려는 게 고등학교 공부였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절대 자기는 안 되고 절대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심어주기 시작을 해서 19세까지 열심히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결론으로 이제 대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얘는 형편없는 놈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 많은 아이들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시험 잘 보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막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잘 받아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좀 좀 꼼꼼한 애들은 거기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잘 읽고 그날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찍으면 맞는 거죠. 혹시나 거기서 우리가 같이 협동심을 발휘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볼 때 난 옆에 있는 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컨닝한다고 이제 끝나는 거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전혀 뭐 어이없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처음에 이게 읽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지금 이거 읽고 떠올랐던 영상이, 이것도 제가 자체심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구덩이를 파고 아이들을 넣고 흙을 덮어버리는 장면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점수 좀 안 나왔다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네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학교에서만 벌어지면 참 좋을 일인데 가정부터 시작해서 친구 뭐 많은 사람들한테 폭력을 받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선 씨가 이 폭력의 희생자였었다면은 지금 정선 씨가 있기가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정말 이것들이 과연 영향을 미치느냐? 절대 미치질 않죠. 왜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보나 지식 같은 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검색이라는 게 없고 내 머릿속에 그걸 외워야만이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때는 정보를 얼마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죠. 산업화 초기 시대 때. 특히 산업화 시대 때는 기계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은 이 기계가 안 돌아가게 되고, 하나의 라인이 멈춘다면은 자동차가 수백만 대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매우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가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검색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엘빈 토플로가 한이 맺혀서 하는 절규가 있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애들을 가르치니 교육은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분은 더 옛날부터 그걸 보신 거죠. 그렇죠? 뭐 안타깝게 그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땅에 묻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 장면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학교를 못 믿고, 그렇죠? 부모님을 못 믿고 친구를 못 믿게 되면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죠. 자기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아까 이제 지영 씨가 했던 그 방법대로 분해를 해서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물어봐요.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좀 강의나 뭘 듣다 보니까 제가 자극과 반응하는 사이에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반응한 자극,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툭 치면 화를 딱 내다가 막 툭 치면 같이 때리다가 툭 치고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7시만 되면 자동으로 TV를 켜고 이렇게 TV만 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TV 보는 게 허무한 거죠. TV 보지 않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다른 거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한 거죠. 습관처럼. 그러다가 에이 할 거 없냐고 다시 TV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 시간이 잠깐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 될 나이가 슬슬 왔잖아요. 부모님이 뭐 가정환경이나 뭐나 이런 걸 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러는지, 또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들으면 아까 지영 씨가 이제 했던 그 뭐 성공하려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고 지영 씨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런 문제점이죠. 하지만 이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그 선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 이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선택할 자유와 힘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두 번째는 원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다음에 4가지 지능하고 능력이 있대요.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오늘은 이 3가지 정도 설명을 해서 이게 저한테 잘 녹여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만큼이 된다면은 아마 저는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설명만 할 거예요. 자, 먼저 자유와 힘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다 보면은 지금 이 문구가 저한테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문구고,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게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변화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항상 바라보는 거지, 제가 이걸 한번 했다 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또 정신을 놓치다 보면 항상 또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라보고 가고, 항상 나침판처럼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면 벗어나고,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면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저기 있는 그 달을 안 보고 가면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그 정신을 만약에 제가 막 운전하거나 아니면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다가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다는 느낌 들어서 정신을 차리다 보면은 벗어날 때는 얼른 이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착하게라고 하면은 착하게 살아야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착하게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 해서 제가 매일 착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착하게라는 걸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어떤 상징으로 해놓은 거 뭘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벗어날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좀 말이 길었죠? 넘기면은 아이젠하워가 있죠. 이 사람 유명하죠. 무슨 항공모함 이름이기도 하고요. 장군이가 아마 대통령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자유인의 역사는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쓰여진다. 그 역사는 자유인들의 선택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하지만 동물과 인간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지영 씨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지영 씨는 좀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실 때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탁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강의를 열심히 하는 데에서 이 강의에서 뭔가 좀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자기를 비판하는 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그런 비판을 들으면 방어적인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 비판이 왔을 때 잠깐만 생각을 하면, 이 비판을 왜 했을까? 그렇죠? 왜 했을까에 좀 더 우리가 좋은 빛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걸까 생각을 하면 고맙습니다가 나오게 되겠죠. 이 컨텐츠, 지금 예를 들어서 지영 씨가 만드는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였다면, 이 얘기가 많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이 컨텐츠가 훌륭해지는 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줬으니 첫 번째는 좋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많이 느꼈으니까 또 좋을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거니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의 크기가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분야에 이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축구를 좋아하고 조금 잘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축구 대표 정도 뛸 정도는 되는데, 제가 너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해서 못한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서운했었어요. 그때는 자극하고 반응이 바로 나와요. 하지만 제가 이제 뭐 경영이나 뭐 이런 거 강의할 때는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생각이 좀 있죠. 제가 많이 여유로워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를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컴플렉스였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만나면 대학교 어디 나오셨냐 그러면은 갑자기 연구소처럼 뭐 연세대학원 나오는데 막 이게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말을 돌리고 그랬었죠. 그때는 자극에 바로 반응을 했을 때였죠. 이런 컴플렉스들이 있죠. 이런 컴플렉스들을 이기려면 그 안에 선택할 그 안에 그 공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공간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동물하고 인간 로봇은 자극에 반응을 하고, 그렇죠? 사람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방황을 했죠. 방황을 제가 말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방황을 했어요. 막 맨날 쌈박질하고 놀고 막 맨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친구가 그럼 맨날 나가서 술 처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가 부르죠. 야, 술 먹자.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생각을 해서 난 이제 술 먹을 때 바로 반응해서 나갔지만은 이제는 나한테 생각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술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갈까 말까. 그래서 안 나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술 먹자 그리고 이쁜 여자도 있어. 그러면 다시 이제 저기 바로 반응으로 가다가 또 이제 그것도 알게 되죠. 저 이쁜 여자분이 있다고 해서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적어놓는 게 중요하죠. 나는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 자극과 반응을 갭을 벌려놓기 시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넘기면,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의력이나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힘은 창의성과 창조적인 힘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고용주다. 그렇죠? 내가 고용주라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뽑을까요? 특별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 취직은 특별한 사람이 당연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소비자예요. 특별한 물건을 살까요? 뭐 길거리에 차돌 같은 물건을 살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도 특별한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평범한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창조적인 활동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생각을 한번 해야만이 가게 되죠. 어떤 문제, 항상 우리가 보잖아요. 뭐 좌절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때 이걸 열어보시는 거죠.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렇게 될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잠깐 열어보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열어보기만 하세요. 정말 이렇게 될까? 똑같이 나쁜 일이거나 똑같이 습관에 움직이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랑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나의 한계가 뭔지 봐서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생각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 공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하고 자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사로 보셨던 분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 게, 막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응이 있으면 무조건,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반응을 해요. 이 새끼가 날 쳐다봤어? 이렇게. 그렇죠? 뭐 지금 술 있어? 마셔야 되고, 친구가 불러서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의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의리가 강한 사람들은 하여튼 자극이 무조건 반응이에요. 뜻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뜻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의리잖아요. 막 이런 뭐 그런 것만 의리는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결국 이제 막 살았던 분들이 이런 걸 깨닫고 성공을 하는 사례가 많죠. 아,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더라. 그래서 뭐 참을인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것도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선 씨한테 처음 봤을 때, 아, 정선 씨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정선 씨가
아무래도 그 전에 재밌게 막 너무 살다 보니까 야 뭐 이게 막 처음 봤을 때 가관이었었거든요. 처음 누가 소개를 받는데 방황하는 영혼이 있대요. 방황하는 영혼이 있어서 이분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죠. 아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영어로 된 그 8번째 습관과 미래를 경영하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선 씨가 그때 당시에 센 척이 발동을 한 거죠. 저는 영어로 된 책을 읽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 이분이 마케팅이나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한글로 된 것도 지금 잘 모를 텐데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다 한글로만 보셔도.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책 잘 읽으신 분이 1년 넘게까지 다 못 읽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버리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정선 씨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니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럼 이 아닌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자극, 내가 영어 잘한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뽐내고 싶은 그 모습의 사이에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더 멋있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나 더 멋있게 잘할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대학교를 못 나오다 보니까 야, 이 정도 대학교 나오고 전공도 이건데, 전공도 공학인데 네가 경영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열어본 거죠.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체계화시켜서 더 잘 얘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면은 그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 공간의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유전과 선천적인 그 성향, 그 다음에 가정교육,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그 공간의 크기가 만들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이제 부인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 야, 이걸 한번 봐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았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좀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그 나오는 그 공간의 크기는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걸로 다 결정이 된다면은 우리는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봤더니 또 그게 아니죠. 막 나름대로 별로 이런 것들이 만들 때는 대단히 막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되게 늦게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별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뭐 공간을 사용하면 뭐 공간이 커진다, 이거 하려고 되게 늦었어요. 막 15분 준비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보면 타이밍도 잘 안 맞고요. 그러니까 PT 할 때 굳이 이런 거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예요? 공간을 사용하면 공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나 그런 역경들을 막 이겨내요. 간디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간디가 정말 입지전적 인물인 게, 걔는 무슨 정치적인, 물론 저희 집에 있는 간디는 안 그래요. 저희 집에 있는 간디는 게임을 키면은 옥수수랑 다이아몬드를 바꾸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는 간디인데, 뭐 책을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간디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뜻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을 다 이겨내다 보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키워나가면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공간의 크기가 커지고, 그 공간의 크기가 커지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 말도 안 되는 원인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람 뇌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그러니까 1년 전에 지금 이맘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기하라고 하면 해요, 막. 그 다음에 무슨 일 중에 우리가 떠오르는 일 중에 기억이 안 난 부분들은 과장을 붙여서라도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그 틀린 스펠링이나 틀린 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잘못된 원인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그 얘기 해줬죠. 자기가 보면 축구가 진다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가 보면 축구가 진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자기가 보면 축구 한국이 못 이긴대요. 그래서 미국전을 봤는데 무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패닉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월드컵을 나가서 거리 응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보면 이기지 못하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는 안 보겠다고, 녹화를 보겠다. 그러다가 그게 말이 되냐 하다가 독일전 4강 때 하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봤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진짜 월드컵을 안 봤거든요. 그러면은 걔 말이 맞다면 히딩크 뽑을 필요도 없고 국가대표 다 뽑을 필요 없잖아요. 걔만 안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요. 그 안에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죠? 한 척의 배는 이제 동쪽으로, 한 척의 배는 서쪽으로 향하네. 제가 제 말투나 제 말 빠르기는 절대 시하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하지만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대요. 그러니까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어도 우리가 어떻게 돛으로 이렇게 흔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돛이 뭐냐면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이 돛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감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먹고 싶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먹으면 살찐다. 그러면은 먹으면 살이 찌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먹고 싶으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열면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하죠. 콜라 대신에 무슨 차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처를 하게 되겠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습이나 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물은 자연법칙하고 원칙인데 뉴턴이 아주 어렸을 때, 뉴턴이란다. 아인슈타인이 아주 어렸을 때 알았대요. 나침판을 움직이는 데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살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구구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취향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구구단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원칙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뭔가?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 될 때는 이런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기본기.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있는 그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대학교 총장인가 그런데 요새 중국이 아주 난리거든요. 중국이 날리는 게 값싼 제품을 날리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해서 날리고 있어요. 큰일 났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기교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가르쳐서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들을 제일 빨리 가져가서 캡처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실패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뭔가 이게 막 자꾸 뒤로 넘어가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라고 하는 건지 공간 크기 커지는 거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15분 했는데 15분 동안 준비했는데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다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 돛을 걸기 시작을 하고 참 답답하죠. 이런 효과가 이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효과 안 넣었으면 한 방에 넘어갔을 텐데 넘기면 효과 때문에 한 방에 또 안 넘어가네요. 다시 한 번 또 넘기고 동영상 집어넣는 것도 이게 안 좋죠.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그거죠. 제가 만약에 내 취향대로 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뭐 세상에 맞는 게 어딨냐. 뭐 이런 나쁜 짓도 뭐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착한 짓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막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뭔가 하나를 파가지고 자기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훌륭한 철학자가 약간 여지를 남겨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훌륭한 철학자가 인생은 나뭇잎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왜 나뭇잎이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막 한 1시간 동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놀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아, 인생은 나뭇잎이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훌륭한 철학자는 그 사람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느낄 테고, 그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 철학자 보고 저 새끼는 도대체 평생 공부해서 인생의 나뭇잎인 거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취향하고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층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10층에서 뛰어내렸죠. 근데 5층 높이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야, 괜히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출까요? 죽는 거죠.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살면서. 그런 걸 이제 도덕적 권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연의 법칙은 그런 이제 중력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도덕적 원칙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과를 지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던졌죠, 식당에서. 아니면은 손가락을 멋있게 국물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죠. 뭐 이렇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는데 교육이 좋아지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는데 너무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면은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가지고도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대신하게 해줄 거고, 배우는 것도 점점 쉽게 된다면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건 쉽죠. 옛날에 이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는 이제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 포크레인이 없을 때는 분명히 곡괭이질하고 삽질하는 그 전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잘하는 거지, 이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는 것만큼 파는 게 이 노하우가 더 적었을 거라고요. 이 곡괭이질하고 삽질은 수만 가지의 노하우가 있지만 포크레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술이 발달할수록 생각보다 노하우가 적어져요. 그럼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노하우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들을 엮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또 일반인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하고 경제가 일반인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사회과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과학이 내려와서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 존중, 정직, 뭐 친절, 성실, 공정 이런 것들이 다시 본 거고, 뭐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돼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냐면은, 보시면 사람한테는 이 네 가지, 많이 들어봤던 이 네 가지 재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적 지능이 있고, 감성 지능이 있고, 신체 지능이 있고, 영적 지능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또 많이 오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많이 모르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그 내면의 소리나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적 지능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논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위대하게 만들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뭐 감성 지능은 뭐 우리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뭐 하는 거고, 뭐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또 이걸 위대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달라져요. 그다음에 신체 지능은 이게 제일 모호하죠. 뭐 우리가 신체 지능이면 달리기를 잘하는 건가? 그럼 뭐 어떻게 이르지? 헬스장 끊어야 되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뭐 그건 아니거든요. 위대함으로 보자면. 그럼 영적 지능, 영성이 뭐지? 뭐 하느님 믿는 건가? 아니면 뭐 뭘 믿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을 위대함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기 위한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어떻게 살겠나? 그렇죠? 이런 건 신체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폐암 환자들,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책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 근데 뭐 별로 제가 볼 땐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뭐 지성. 2년밖에 안 남으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은 책들에서 봤던 내용들인 것 같고, 세 번째, 뭐 모든 말을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감성적인 문제, 영성. 그러니까 이거를 영성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거면은 뭐 우리가 뭐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뭐 누군가 뭔가를 만들었을 것 같잖아요. 우주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누가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뭐 분기라면은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맨날 실패를 받는다고 하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목적하고 수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마키아벨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사는 칸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막 논쟁이 심했다는 거는 영성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옛날에는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도 됐냐면, 일관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수단하고 목적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꾸준히 쌓여있는 정보를 쉽게 볼 수 없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오리온이라는 데가 뭐 과자가 이상한 걸 막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뭐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꾸준히 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편하게 검색을 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 정보를 제대로, 이 사람은 꾸준히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정보들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였다면. 그럼 온갖 루머와 온갖 억측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다면 시대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단하고 목적이야, 뭐 목적을 위한 수단은 마음대로였겠지만은, 시대가 점점 앞으로 가면, 또 미래가 되면 될수록 목적하고 수단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켓 3.0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수단이 정확해야 그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뭐 하고 좋은 결과, 좋은 뜻으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뜻이 만약에 좋은 뜻으로 아니면 나쁜 뜻으로 뭐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스티븐 코비는 비즈니스로 바라본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은 이 영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줬을 수가 있겠죠. 이건 거의 개인에 가까운 건데, 만약에 이걸 기업에 그때 만약에 대입을 해서 그 사고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은 성공을 했겠죠. 이 책이 쓰여진 게 꽤 오래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켓 3.0 필립 코틀러는 저런 건 의미가 없다,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하다가 이번에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내가 틀렸다 하면서 한 게 마켓 3.0이었죠. 그런 영성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넘겨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네 가지 재능이나 이 네 가지 아까 보여줬던 것들을 전부 다 세 가지 선물에서, 특히 이 네 가지 있잖아요. IQ, EQ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내면의 소리를 찾게 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했던 그 비전에 대해서 막 무지하게 얘기를 했었었죠.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 비전은 그 지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는 규율.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들은 신체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신체가 감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가려고 하는 거는 그 감성. 열정은 감성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런 종합적인 결과들이 올바른 일을 하려면 그 영성에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삶을 살려면 이 네 가지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자세히 보시면, 먼저 비전. 비전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프로젝트, 대의, 회사 등 회사의 가능성을 지성에 놓는 게, 앞으로 뭐가 되겠다. 야, 이게 좀 앞으로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스티 타임즈가 요새 뭐 어르신들이랑 뭐 언론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관심을 은근히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야, 이게 앞으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거고,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쓴다면 왜 쓸까? 인터넷이 재밌어서 쓸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색을 하겠네.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그 문제가 뭘까? 집에 앉아있을 때의 문제랑 돌아다니면서 문제랑 같을까? 집에 앉아서는 뭐 그냥 TV는 언제 하나, 이 요리는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건지, 내가 한 숙제는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밖에 나가서의 문제는
밖에 나갔다는 것 자체는 내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을 테니까 밖에서 뭐 하나 봤더니 거의 뭐 식당 가고 카페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술집 가는 게 대부분이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갈 때 문제점은 뭘까? 첫 번째, 어떻게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가다가 길을 못 찾을 때가 제일 궁금하겠고, 두 번째는 거기가 진짜 좋은 데인지 그게 궁금하겠네. 그럼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그 새로운 매체가 될 때 시장은 몇 프로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액션 플랜을 짜서 어떻게 합시다. 여기까지 말하는 게 비전. 이건 머리로써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계획을 무지하게 잘 세우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죠. 여기까지가 딱 지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딱 여기까지 정도겠죠? 지금 우리가 막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도 매우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지적 개발에 소홀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피해의식의 제물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통찰력이 없으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래. 내가 이 집 구석에 태어났고 내가 여기에 태어났는데 내가 잘 될 리가 있겠어?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집 구석에서 더 힘들게 자랐던 사람도 잘 되고 있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 핑계를 계속 댈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핑계 댈 게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리고 또 계속 살다 보면은 환경 핑계 댈 것도 없죠, 또. 그렇죠? 공부 안 하면은 거기에 피해 의식에 갇혀 살아요. 그렇죠? 그 자극과 반응 사이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극과 반응이 바로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지적인 거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죠.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다 열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겠죠. 보통 그런 사람 되게 많죠. 막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게 그거죠. 그 밤에 주말에 비가 오면은 주말 밤에 비가 오면은 막 바들바들 떠는 친구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옆집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주말 되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질러댔대요.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그래서 그 친구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무섭대요. 그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티격태격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나중에 죽어서 내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얘는 막 겁이 많아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 왜 바들바들 떠니? 그랬더니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인생이 그게 얼마나 된 시간이었니? 봤더니 막 그 할아버지하고 부딪혀서 말했던 시간이 인생 통틀어서 3시간도 안 되는데 그 3시간으로 평생을 지배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혼자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죽어서 두고 보자고 했던 사람들 치고 뭐 해코지 당했던 사례가 거의 없더라. 이 소설책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려줌으로써 이 친구는 벗어나게 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분들은 널 안 지켜주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은 피해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뭐 내가 게을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죠. 내가 게으른 이유는 옛날에 이제 혜림 씨 같은 경우도 뭐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막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더 하고 다시 한번 와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게 혼자 공부를 하는 거랑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랑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게 더 빨리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착한 사람들이 잘 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착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건 해야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착한 사람이 잘 되려면 그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맞게 꾸리는 거지. 그럼 막 그런 것들을 잘 앞뒤를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돼요. 열심히 하면. 그렇죠? 좀 더 좋은 삐삐가 잘 될 거다. 핸드폰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비전들을 잘 쓰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성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거시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라면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면 되냐면 그 색채가 만들어졌던 시대는 어떤 때인가, 그 다음에 사람이 붓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대는 어떤 건가.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산업들하고 만나서 배에다 칠했더니 어땠고, 배에다나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그 페인트를 칠하게 되니까 그 페인트가
결국에는 그 철이나 이런 데에 칠하게 됐고 뭐 그 다음에 뭐 비에도 뭐 안 녹아야 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뭐 색깔을 칠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색깔을 칠했더니 인쇄할 때 그 색깔은 어떻게 맞춰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트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별로 안 걸려. 한 일주일이면 해요. 잘 찾아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다.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비전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안 된다고 울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비전 금방 찾죠. 거시적인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을 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산업하고 연결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비전을 찾아야 되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 누가 찾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산업혁명 이전 시기 산업혁명 그 다음에 1800년도 1900년도 그 다음에 1900년도에서는 1950년도 1970년도 70에서 80, 90, 2000, 20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못 찾으시겠다 그럼 거기까지 한 거 가져오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대요. 과거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료조사를 안 하면 야씨 덧셈을 획기적으로 덧셈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구단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구구단이라는 대발견을 했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2학년이 외우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상력 하나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체계화시키면은 특허가 되죠. 그렇죠? 그럼 벌써 이제 비즈니스 하나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창업대학원인가? 거기 뭐 국책대학원이 뭐 5개 대학교 뭐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요. 그 국책대학원이 뭐냐면은 국가에서 전문대학원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거 뭐죠? 그 변호사 되려고 하는 그 전문대학원, 로스쿨도 그 전문대학원이에요. 그다음 창업전문대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뭐 당연히 이제 석박사들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문대학원에서 이번에 토요일날 내려와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지 그분이 되게 중요하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아까 그 비전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규율은 그거죠. 우리가 비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지키지 못했냐 이런 것들은 그 규율.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분의 예를 드는 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은혜 씨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신 적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딱 맞는 케이스인데 오래 못 앉아 계세요. 몸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매우 적어요. 의자라는 것 자체는 사무하기 위한 불편한 자세거든요. 편한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절대 의자에 앉아 있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한 편한 자세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몸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손톱을 너무 바짝 깎아가지고 누나들이 깎아주고 어머니가 깎아주고 그랬어요. 제 손톱을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해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 굴욕적인 건 줄 알고 꾹꾹 참았어요. 그랬더니 손톱이 막 엄청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손톱을 너무 깊게 깎으면 안 된대요. 좀 손톱하고 거리가 간격이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살 있는 데까지는 놔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 이물질이 많이 끼죠. 새카맣게. 그럼 저 이제 공부하다 그걸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 이물질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가 알게 되면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치워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보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사업 초기에는 저희 아파트에서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대표일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감시를 계속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일은 좋은데 4일부터는 답답한 거죠. 누가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맞았다고 얘기도 못 해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너무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보이면은 거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자 이제 방에서 일을 하겠죠. 제 방에서. 그럼 저는 이제 그 거실 이렇게 밖이 보이는 그 거실에다가 좌식 책상을 딱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문을 열면 제 뒷모습을 보니까 저를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시를 당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하나도 안 길러져서. 그다음에 책만 보면 너무 졸리니까 입식 책상을 하면 잘 것 같은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좌식 책상은 절대 잘 수가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진짜 불편해가지고. 근데 불편하고 몸이 아프다는 건 잠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그 7개월이나 8개월 정도에는 습관을 기르려고.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책도 잘 안 익히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신체적인 규율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건 당연하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도 읽거나 공부를 할 때도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고 당연히 피곤하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뭐냐면 이거 말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있잖아요. 이건 공부할 때고 제가 만약에 우리가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불편한 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규율. 내가 평소에 하기 싫은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때 그런 것들 또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는 비전이나 하는 행동들은 탐닉이죠. 탐닉. 감정적으로 놀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후회가 없다 어쩌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제대로 놀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희생하는 경우는 더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열정. 열정은 그 감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 보시면은 에너지 욕구, 신념의 힘이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 규율을 지속시키는 추진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몸이 좀 덜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 몸이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직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어떠냐면은 패턴이 우리가 노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덜 소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있는 스트레스나 지금 있는 피로를 풀려고 새벽 4시까지 친구랑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토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해장을 하면서 TV를 보는 게 과연 피로를 푸는 걸까? 좀 노는 게 더 피곤하거든요. 잘 생각하면. 그럼 똑같은 브라운관을 계속 눈으로 응시하면서 눈이 빨개질 때까지 TV를 보면은 정말 피로가 풀리는 걸까? 원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랑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코티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어떨 때 발달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진화는 천천히 돼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원래는 우리 앞에 이제 호랑이가 탁 나타나요. 원시시대 때.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도 신호로 보내요. 빨리 도망가라. 안 도망가면 네 몸을 망쳐버리겠다.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도망가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얘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도망갈 수는 없죠. 그럼 걔가 와서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낮춘다고 하죠.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얘만 보면 짜증나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적어지는 거죠. 피로도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만든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약에 창업을 하시거나
뭘 한다면은 요게 분비가 안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건 그래서 좋은 일을 하거나, 그렇죠? 그 좋은 뜻을 갖는다는 건 이제 좀 생각을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중요한 거죠. 이 열정은 세상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이 일치할 때 열정이 생기거든요. 내 재능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정말 이게 필요한데 이게 내 재능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는 거랑 일하는 거랑 삶이 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혜림 씨가 책수다를 하게 되면 안 피곤할 거예요. 네? 책수다면 안 피곤하죠. 네, 책수할 때. 그렇죠. 근데 그걸 일로 하면 무지하게 피곤할 일인데 1시간 동안 방송하고 이러면 막 거기 아나운서도 보면 방송하면 탈제 나오고 이러는데 왜 탈제는 안 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대한 필요하고 개인에 대한 재능이 일치해서. 맞죠? 이런 거예요. 그럼 일이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했던 그 규율이나 이런 걸 지킬 게 너무 쉬워지죠. 근데 하지만 뭐 아침에 가기 짜증난데 가기 피곤한데 거기 가야 되나 그 약간의 마음은 있을 수도 있으나 준비할 때 귀찮고 또 애드립 방송하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가서 하게 되는 거는 저런 열정이 생겨서 그런 거고 그 열정은 세상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이 일치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맞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선 씨가 지금 자기가 하시는 일에 이 일이 왜 좋은지에 대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자기는 뭐 다시 뭐 에너지가 오히려 충만해지고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그 컨설팅을 하러 돌아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 땐 매우 힘들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고 하는 거죠. 정선 씨랑 하는 일이 비슷한데 그 이유는 그 세상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거 하는 게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 일이 정말 세상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선 씨가 그거에 대한 갭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진짜 이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정선 씨가 처음에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았었거든요. 근데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예산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예산에 맞춰서 화장지도 물티슈도 찍어내보고 노트도 찍어내보고 해보라는 대로 해봤죠. 하지만 그건 절대 되는 마케팅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우리 정선 씨의 교훈을 다지기 위해 노트가 항상 쌓여있죠. 이렇게 박스채로 쌓여있어서 저희는 항상 노트 걱정할 수가 없이 연습장 걱정할 수 없이 정선 씨의 그 업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 연습장을 쓰고 있죠. 아마 3년까지 써도 모자라지 않은 연습장을 정선 씨가 마련을 해줬어요. 무지 연습장으로. 하지만 정선 씨가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더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이 뜻에 대해서 알고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열정이 생겨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자체를 편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를 찾고 그 소리를 이용해서 훌륭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때 열정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번에 이제 대학교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만들려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대학원대학교나 뭐 아니면 사이버대학교 등등 뭐 하남시에 대한 대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어느 모 대학 총장을 졸업하시고 이제 아마 그분은 아마 이사장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뭐 이렇게 아주 어르신들이 오셨죠. 그래서 자기는 한 100억 정도는 출자할 테니 저보고 이제 대학을 만들려는 이제 기획을 이제 해라는 그 특명을 내렸죠. 4분의 1 지분을 주고 뭐 4분의 1 뭐 인사권 주고 뭐 계속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려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까? 똑같은 대학교하고 똑같은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거랑 틀릴 게 없고 또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대학교랑 똑같은 교육을 하시려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어떤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원래는 저한테 IT 쪽만 도와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저게 필요하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세상의 필요와 제 재능이 합쳐져서 제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필요를 자꾸 물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냥 IT 쪽으로 뭔가 그냥 물어보러 왔던 어르신들이 저랑 같이 학교를 만들자고 한 거죠. 70살 먹고 뭐 사회적으로 큰 분이 저같이 조그마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조직의 열정은 공감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정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뭐 사규가 있죠. 뭐 47가지 사규, 뭐 이거 어기면 죽여버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50개, 60개 만들 필요가 없이 이런 세상의 필요와 개인의 재능, 또 우리 회사의 재능이 같이 엮여질 때는 알아서 공감이 되기 때문에 뭐 결제하고 말 필요, 저희 회사는 절대 결제가 없잖아요. 급한 일 있으면 잠깐 한 번씩 전화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져서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다 공감을 하니까, 왜 뭘 하는지 아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열정을 갖지 못할 때는 그 공간 안에 그 불안, 사회적 거울은 야 뭐 어디 보니까 이거 망한 데더라, 이거 잘된 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회에 휩쓸려 가는 거. 사회에 휩쓸려 가면은 평균적인 거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까지 성공한 거 보면은 정말 위대한 틈새에서 뭔가 막 생기잖아요. 야 이게 돼? 하는 것들이 생기죠. 트위터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 틈 안에서 생긴 건 좀 기술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틈에서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공허한 목소리, 안 된다는 거 수만 가지를 찾아내는 거죠. 뭐 공부 하나 하는데도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수천 가지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하는 방법은 한 4-5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5천만 가지, 6천만 가지가 있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하고 뒷면인데, 그런 사람들 생각은 던지면 뭐 천장에 뭐 안 떨어질 수가 있다는 둥, 동전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새가 물어갈 수도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해대죠.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실패할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지금 뭐가 바쁘고, 뭐 복잡한 사람들이 많죠. 일을 안 하는 이유나 아니면 내가 윗대하거나 열심히 안 사는 이유에도 수백만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뭐 일요일에 공부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일과 스트레스에 대한 명확한 비율이 안 나왔죠. 현재 일도 수만 가지가 있고 공부도 수만 가지가 있는데, 일하고 스트레스의 정확한 비율도 나오지 않았고 공부와 스트레스의 정확한 비율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찾아낸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 노벨상에 아주 가까우신 분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뭘 필요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주면 세상이 우리한테 대가를 치러주니까 그럼 성공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과나 뭐 이런 과목들이 어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거시적으로나 아니면 좀 크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전문가가 되면 세상의 필요를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전공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근데 이게 대학교 나와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전공이 세상에 필요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든 뭐 어디 해외 뭐 어디 갔다 오든 했는데도, 옛날에는 대강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구라쳐서라도 들어갔는데, 이제 이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게 이제 너무 세상이 투명해지고 얘네 실력이 너무나 다 알다 보니까 이것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험이 있었던 경력직을 뽑고 뭘 뽑게 되는 거죠. 아니면 네가 했던 거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죠.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데 양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참 어렵죠.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적 도덕의식이며 그 의미 있는 공헌을 향한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비전, 규율, 열정을 지배하는 힘. 그러니까 정선 씨는 그래 참 좋은 게,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택 힘에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기도 많이 도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선 씨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뭔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그리고 정선 씨한테는 아무리 지쳐도 사람들 잘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따뜻한 걸 제공을 하고 좋은 걸 제공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일이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일이다 면 갑자기 확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또 기획을 했던 게, 정선 씨 이제 성당에 아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 성당에서 정말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정말 이제 돈도 없고 힘든 사람들 한 20명 정도를 뽑아오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에 한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원하는 책들을 올리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책들을 미리 사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결제를 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또 결제를 하고 가고, 또 이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의 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멘토링해서 이 사람 인생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배워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제 뭐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일을 또 벌리고 다니냐, 너 도대체 제정신이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데 정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흥분을 한 거죠. 정선 씨도 이거에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그 20명을 우리가 이제 같이 잘 좋은 방향으로 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남에게 좋은 걸 주고 가르쳐 줄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배우는 사람이 물어봐요. 이거 왜 그런 거냐고. 근데 보통 가르치면서도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듣는 순간 이제 저는 수많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열심히에 대한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왜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는 순간 저에게는 수많은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미안하지만 그 양심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내 이만큼까지인데 내가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다시 알려주겠죠. 그럼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선 씨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정선 씨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심의 반대는 에고가 있다. 에고는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에고는 그 자신의 생존이나 뭐 즐거움, 다른 사람을 배제한 자기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기적인 야심을 갖는다. 이건 독재적인 거예요. 좀 보면 양심은 좀 조용하고 평화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에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비판을 하잖아요. 막 죽일라 그래요. 막 나한테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 감히?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거에 대한 충고인데, 자신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줄 알고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에고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를 측정해보면 돼요. 무슨 얘기할 때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거나 자기가 마음이 관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람은 그 부분마다 다르거든요. 그때 보면 아, 이쪽은 내가 좀 에고가 좀 강하고 이쪽은 좀 양심이 강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은 봉사, 공헌, 다른 사람들 안전, 성취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양심이 더 중요하게 됐냐, 경영에서.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를 보는 관점은 뭐 혜림 씨도 뭐 경영학과? 이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희소성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마지막 남은 희소성은 어디 있냐? 그 양심에 맞는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메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최고가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보면 이 부분이 남아있죠. 양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그 사람과 같이 가는 모습에 또 그 다른 사람들 또한 그걸 돕고 싶을 거고, 왜냐면 그 스토리가 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돕는 사람 스토리도 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세상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도 이걸 지지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나도 돕는 거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도 이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루마니아에서 되게 훌륭하신 양심적으로 되게 훌륭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훌륭하게 살아왔던 신부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을 누가 그걸 다 녹화를 해서 스크린으로 보여준다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내 부인이나 내 가족들이 그걸 보면은 5분도 못 봐서 도망갔을 거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나도 용서받고 싶으니까. 항상 나쁜 생각을 하니까 어쩜 자기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왜 훌륭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는 용서를 하는 게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이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아니면 받아주질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인증하는 데가 아직 제조업에서 못 벗어난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니까
교육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외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이어폭스나 이런 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증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사회적 기업이 1세대가 좀 성공 사례가 좀 없고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창업 대학원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들이랑 공청해보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사회적 기업 때문에 큰일 났다고. 이거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봐도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에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든다면은 수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 기회가 또 좋은 이유는 양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열정은 나올 거고 그 열정을 통해서 규율이 생길 거고 그 규율이 그 비전을 지켜줄 거고 그러면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답이 됐나요? 그리고 그 비전을 만드는 법은 설명을 해드렸죠 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도와드릴게요. 제가 맨날 이렇게 컨설팅 그런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져오시면 답답하신 분이 계실 텐데 아이씨 나 열심히 살기로 했는데 뭘로 열심히 살으란 말이냐 이렇게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뭐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양심에 대한 걸 좀 더 보자면은 양심은 희생이다. 더 큰 목적과 대의 원칙을 위해 자신의 에고를 버리는 거고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막 고통스럽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더 좋은 것을 위해 지금 좋은 것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를 더 좋은 걸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씨 나 이거 피곤한데 꼭 내가 이걸 해야겠어. 이거는 지금 좀 덜 좋은 걸 그때 좋은 걸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안에서는 또 하나의 숨겨진 말이 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 얘기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건데 관찰자 입장으로 희생만 보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땐 대단한 희생 정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더 좋은 걸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뭐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성공을 하는 게 이제 제 인생의 목표고 제 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한 가지 직업으로 정한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거든요. 왜냐면 직업이 뭐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의사라는 게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병원들을 만약에 종합병원으로 해서 의사의 헤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그런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기업 사장이랑 종합병원 원장이랑 차라리 이게 카테고리가 비슷할 것 같고 국경 없는 의사회랑 내려와서 뭐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와서 뭐 신발 나눠주는 사람이랑 그 카테고리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의사끼리 묻고 이렇게 묻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직업 자체가 지금 막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게 꿈인 거예요. 그냥 참 그걸 목표로 잡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그러니 인생이 혼란스럽죠. 그 사람들은 뿌리가 목표여야 되는데 저기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가지에 있는 그 잎사귀 하나가 목표니 바람 불면 흔들리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보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평생 지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물론 제가 교회나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옆에 딱 가는 게 인생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해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딱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목표 없는 삶인가요? 그 다음 죽어야 되나요? 왜 우리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 없죠? 왜 점점 더 없죠? 옛날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없어졌어요. 그게 선생님이 좀 되기가 쉬워졌을 때는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선생님이 되는 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10대 1, 만대 1 막 이러니까 10대 1에서 만대 1로 변하면은요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이 되는 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목표로 되는 건 다 떨어져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냥 선생님이 되겠다는 놈들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선생님이 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좋은 공무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정말 좋은 공무원이 국사 몇 문제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맞다면 전부 다 저희 시험지를 가지고 가야겠죠. 해외에서 시험지를 수출해야겠죠. 우리가 이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10,000명을 불러올 만한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을 수출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마 반도체보다 더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공무원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공무원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공무원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수출하는 게 반도체 수출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공무원은 자꾸 무능하고 선생님은 잘 못 가르치고 시대가 변해서 애들이 때리면 말 안 듣는 거는 당연한 건데 때리면서 말 듣는 거는 정말 그 농사질 때 얘긴데 왜 때리면 안 때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유엔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유엔이 이게 체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유엔 헌장에 그게 있어요. 막 연구랑 조사를 해봤더니 체벌이 안 좋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체벌을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싸우고 있잖아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선생님이 되니 차라리 그런 걸 주관식 문제로 내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선생님이 되니 왜 교사한테 때릴 권리를 앗아가느냐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그쵸?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표가 없으니까 사는 꿈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추접스러운 것들만 나오죠. 그러니까 방송 하기도 강의할 때도 이래요. 뭐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주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바보 같은 분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바람 폈네 불륜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쵸? 선생님이 된 다음에 어찌해야 될까 모르나 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목적이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는 일이 만약에 직업이라고 한다 보면 이제 17개, 18개는 넘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일이 하나라고 느껴지는 건 저는 이제 올바르게 성공하는 것들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면은 뭐 자료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 자료조사를 토대로 다른 디자인을 보는 것들이 있고 그 다른 디자인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뭘 만드는 게 있고 뭐 만드는 거 다른 데랑 회의하는 거 있고 이것도 다 일이라고 하면 10매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크게. 그래서 올바르게 성공하는 법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꿈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럼 꿈이 다 정해졌잖아요. 이제 웬만하면 물론 꼭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꿈도 정해졌잖아요. 꿈을 어떤 직업으로 잡으려니까 복잡한 거지. 직업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꿈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테레사 수녀가 아까 하셨던 말인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뜻을 목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래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혼자 아주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도 일단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난 진짜 올바른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신이 친절한데 사람들이 당신이 이기적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듣는 얘기죠. 그래도 친절을 계속 베풀어야 돼요. 말은 참 쉬운데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거짓 친구들과 진실될 친구들이 이겨서 성공하죠. 제가 이제 성공을 해서 경쟁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 나쁜 사람도 있는데 좋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한데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정직한 거랑 솔직한 거랑 상대방이 저 속이는 거랑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보면은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인과관계 없는 내가 정직하고 솔직한데 상대방이 저 안 속이고 속이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몇 년간 쌓아올리는 것을 이것도 뭐 경험해보신 분이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행복해져야 돼요. 정말 행복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야 그게 정말 좋은 거냐?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표정이 좀 이상해요. 별의별 말을 다 들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들도 참 그래요. 내가 너무 잘 되는 건 싫어요. 내가 예측할 만큼 잘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안 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예측할 만큼 못 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잘 되면은 그걸 끌어내리려고 해요. 특히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확 변했다면은 결국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닌 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A라는 모습을 좋아했는데 얘가 변해서 B가 됐다면 얘는 A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를 A로 만들어요. 그래야 내 친구를 안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내 친구를 안 잃어버리려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아예 확 돼서 도와주던가. 근데 도와줘도 별로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행복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행복해져야 돼요.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한 동생 같이 일하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에 성재 씨가 계시는데 그 친구는 책을 선물해주고 막 다 잘하는데 왜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살짝 삐지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해줬죠. 그래도
삐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랑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이건 저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일관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데 자꾸 옆으로 삐져나갈 때가 있다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옆으로 비껴나가죠.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이 문제는 나랑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뜻에서 다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뇌에서 믿는 건 뇌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절대적 자,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살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별 일이 다 생겨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목표가 정말 사회적 필요성과 내 재능이 맞는 거고, 그 사회적 필요성이 정당한 거라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게 수단이 달랐잖아요.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영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봐가지고 정말 이게 옳은 일이고 수단하고 목적이 정말 맞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맞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되게 늦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뭘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되게 제 경력이 너무 늦어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얻는 것 같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사네 뭐 어쩌네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뭐 갖는 것도 없게 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빨리 뭘 이룬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공도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룬 것들 중에 제가 전공인 건 별로 못 이뤘고요. 오히려 제가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막 이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을 제가 당하기도 하고, 저도 항상 어떤 사람한테 이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네 가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얼추 그러면 이 네 개의 얘기를 좀 전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바로 느낀다고 바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대신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이게 내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럼 가정환경이 안 좋은데도 성공한 수백만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거에서 힌트를 얻고, 물론 그게 나하고 100%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겨내면 되겠죠. 쉽죠. 근데 이 쉬운 거를 운명의 희생자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혜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냥 검색 많이 해가지고 뭘 많이 알면은 게 막 지혜롭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지혜하고 지식은 달라요. 정보 뭐 이런 거 다르고, 지혜는 이런 거예요.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최고로 좋은 목적. 그러니까 저랑 이제 지현 씨랑, 제가 지현 씨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해요. 동생 같고 뭐 잘 따라준다고 제가 착각을 초반에 했었고, 지금은 좀 따라주니까. 근데 이 친구 성향이 그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정말 그 업계에서 비즈니스 오래 했던 사람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지현 씨도 한번 이렇게 딱 듣고 그냥 한번 얘기했을 뿐인데, 그 전문가들 한 명은, 지현 씨는 마케팅을 공부한 적이 아직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디즈니에서 마케팅을 하시고 오라클 영업을 하시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업계에 알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명은 그 G마켓에서 이제 파워 딜러 뭐 이 정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소셜 커머스를 하셨고, 지현 씨는 이제 정도를 통해서 해서 대강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났으면은 별로 지현 씨가 하실 말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분이 지현 씨한테 완전히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죠. 왜냐면 지현 씨는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의 재능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까를 생각을 하니까 사회적 필요성이 없는 일을 빨리 돈 벌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 사회는 이쪽에 기회를 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회는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이 두세 마디 정도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원 씨도 이제 그걸 한번 살짝 겪어본 거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같이 저희가 압구정에서 파티를 갔는데 좀 훌륭한 전문가가 벌써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 게 15년, 20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필요성하고 개인의 재능하고 목적과 수단이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을 추구할 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할 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정선 씨가 빨리 끝내라는 걸 하지만 저희는 강의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다음에 간단히 이제 볼게요. 그 비전하고 규율하고 열정하고 양심하고 보면은 비전은 이상주의, 그 다음에 장기적 시각, 미래 예상, 고정관념을 깨고 전략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규율은 보시는 것 같고 열정, 양심 뭐 이런 것들은 이렇죠. 넘기고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체는 사는 것, 지성은 배우는 거고 감정은 사랑하는 거고 영성은 유산을 남기는 거죠. 미래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나 뭐 이런 부처님이 남긴 것들은 어떤 사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지능이라고 불러지고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고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마 다시 읽으면은 또 이번에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